네, 반갑습니다. 논술 전문가 김법성입니다. 논술 천재 워크북 54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중앙대 문제네요. 가나 내용과 제시문 다의 사례를 참고해서 현대사회의 인간관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자, 일단 글을 쓰는 과정에서 인간관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이다 라고 아주 선명하게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참고하라 그랬으니까 가나다가 어떻게 참고돼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가나다에서 무엇을 뽑아내는지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가지는 어떤 문제점과 해결 방안의 어떤 전체적인 글의 형태가 달라지겠다. 자, 그리고 제시문이 3개죠. 500자, 550자인데 제시문이 3개에다가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는 학교 측이 원하는 어떤 의도하는 답들이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대략 400자, 500자 요 정도 글들은 뭔가 새로운 걸 쓰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 있는 것들을 쓰고 플러스 알파 약간 한 문장 양념 정도로 더 추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부터 보죠. 가나다를 참고하라 그랬으니까 가나다를 한번 보죠. 가를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새로운 매체와 테크놀로지는 방부 처리를 일절 고려하지 않고 사회라는 신체에 대대적으로 행해지는 수술이다. 아따, 무슨 말이 어렵네요. 자, 여러분들 논술 문제에서 어려운 말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려운 말 중심으로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논제가 물어보는 건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를 물었죠. 그러면 텍스트를 읽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읽어야 한다?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장하는 데 사용하는 새로운 매체와 테크놀로지가 뭔가 우리의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때 그냥 논제는 까먹고 자꾸 제시문 그 자체로 읽으려고 하는데 논제가 물어본 건 뭐죠? 인간관계잖아. 그죠? 인간관계니까 여러분들은 인간관계와 관련하여 텍스트를 읽어야죠. 그러면 이 지금 제시문이 인간관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매체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변화시키겠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고려하지 않고 사회라는 신체에 대해서, 이 말은 어렵게 쓰지만 그냥 사회에 뭔가 행해지는 수술이다. 수술이니까 어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 사회를 변화시킨다. 인간관계를 변화시킨다. 사회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인간관계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읽을 때 논제에서 요구하는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읽으면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매체와 테크놀로지가 사회를 변화시킨다. 사회를, 인간관계를 변화시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술이 필요하게 되면 수술 중에 신체 조직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 결국 수술 중에 신체 조직이 영향을 받는다. 사회가 기존에 갔던 어떤 시스템에서 매체와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뭔가 변화하게 된다라는 얘기죠. 새로운 테크놀로지로 사회를 수술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절개된 곳이 아니다. 절개된 장소는 충격을 받고 이미 마비되어 있다. 변화가 발생되는 곳은 전체 조직이다. 결국에는 테크놀로지가 발명이 되면 어때요? 전체 사회 조직이 바뀐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라디오의 영향은 시각에 미치고, 라디오 뭐야 매체잖아. 매체, 테크놀로지, 라디오, 그죠? 사진 뭐예요? 매체잖아. 그죠? 새로운 매체들이죠. 그죠? 매체, 테크놀로지죠.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것도 새로운 매체죠. 그죠? 결국 이런 라디오라든지 사진과 같은 매체가 등장을 하면 사회가 구조적으로 바뀐다라는 뜻이에요. 사회 전체가. 수술된 절단면은 라디오가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어때요? TV의 영향력이 급격히 올라가잖아요. 그죠? 인터넷이 발달한다고 해서 텔레비전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인터넷의 영향력이 올라가죠. 그만큼.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죠?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심리적, 사회적 측면에서 감각의 비율 변화를 통제하거나 또는 이를 전면적으로 회피하는 것이다. 이 뭔 소리예요, 이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가해질 때마다 감각의 배분율, 우리가 어떤 감각을 얼마만큼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비율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즉, 라디오를 들을 때는 청각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을 이해하지만 텔레비전, 그죠? 아니면
인터넷이 발달할 때, 요즘에는 뭐 VR도 나온다면서, 이런 것이 발달할 때 시청각적인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가 평상시 경험하는 감각의 배분 비율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도 그것의 완성도, 즉 인간 정신에 끼치는 영향의 정도는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수요 여부에 달려 있다. 그죠? 뭐 인터넷을, 스마트폰을 그만큼 많이 수요하니까 사람들이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죠. 그죠? 대부분 사람들이 안 쓰면 신경을 안 쓰겠죠. 자동차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무도 자동차를 원하지 않았으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직접 보기 전에는 아무도 텔레비전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자체가 수요를 만들어내는 테크놀로지의 힘은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신체나 감각의 확장인 것과 관계가 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의 감각을 끊임없이 확장시키려는 어떤 욕구나 욕망을 인간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각을 잃어버리면 다른 감각이 그것을 대체하는 것처럼 쓸 수 있는 감각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는 호흡과 마찬가지로 강하다. 그래서 이것은 테크놀로지가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테크놀로지는 우리 신체의 일부로서 작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가에서 어떤 인간관계가 나타나나요?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감각의 확장으로 작동한다. 그래서 인간 관계를 변화시킨다. 자, 학생들이 실수하는 부분 말씀드릴게요. 학생들이 텍스트를 자꾸 텍스트로만 읽으려고 해요. 텍스트를 텍스트로만 읽으면 안 되고 반드시 논제에서 요구하는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읽어야 됩니다. 가가 말하는 것은 테크놀로지, 매체가 이렇게 발달하면서 우리의 인간관계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를 만나잖아요. 어때요?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만났지만 온라인상에서 만나잖아요. 인간관계가 변하잖아요. 요즘에 남학생들, 특히 친구들 만나면 주로 어디서 만나서 이야기해요? 인터넷에서, 게임에서. 학교에서 만나면 맨날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로 시간을 다 보내요. 인간관계가 변하죠. 예전에는 놀이하고 숨바꼭질하고 했지만 그런 관계들이 바뀌었습니다. 결국 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매체나 테크놀로지가 인간관계를 변화시킨다. 그죠? 결국에는 그런 기술의 발달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우리는 면밀하게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를 통해 우리는 가인 또는 가상의 인간이라고 불러도 좋고 허인이라고 이름을 지어도 그만일 만큼 어떤 종류의 신인간으로 지나 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의 발달이 어떤 새로운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인간, 접속하는 인간이죠. 어떤 다중적인 인간, 그죠? 내가 게임할 때의 내 모습, 뭔가 어떤 게임의 롤플레잉 할 때의 내 모습, 집에서의 내 모습, 선생한테의 내 모습, 친구들 사이의 내 모습 다 다르죠. 옛날에는 하나의 인간이 태어나면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양반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평생을 양반으로 살았어요. 뭔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에 대한 의심이 할 필요가 없죠. 태어나 보니 양반이었고,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것은 양반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자각하고, 예를 들어 노비로 태어났다. 그럼 걱정할 거 없어요. 노비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잘 찾아서 열심히 하면 그 삶이 성공한 삶인 거야. 그렇지만 오늘날에는 내가 이렇게 시공간적으로 좀 파편화되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인, 가상인간, 허인 혹은 하이퍼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현실인데 현실 아닌 인간으로서 우리는 서로 네티즌이 된다. 정보와 개입하면서 우리는 간접화된 인간, 중성화된 인간, 그래서 추상화된 인간으로 서로 멍청하고 사뭇 어리벙벙하기만 하며 타인과 타인끼리 다만 그와 그로 호칭되는 제3자로 존재한다. 그죠? 제3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죠. 관계 맺고 어떤 상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한계들이 있습니다. 간접적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네트워크 상에서 얼굴 없는 만남이야말로 1차적인 만남이고, 얼굴을 마주하는 상면의 만남은 2차적인 것이다. 사이버 스크린에 얼굴이 나타난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미지의 만남일 뿐이다. 그럼 직접적인 만남이 아니죠. 결국 새로운 매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가 인간의 만남을 간접적으로 만든다는 것이 지금 나에서 말하는 어떤 인간관계의 양상이죠.
이걸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제 3자로만 존재한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 어떤 추상적인 인간이 현대인의 특징이다, 현대의 인간관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요 정도로 정리를 해두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다를 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편안한 거리는 어느 정도일까? 문화권마다 개인마다 차이가 나지만 통상 첫 만남에선 팔을 쭉 뻗어 닿을 거리인 90cm 안팎이 적당한 거리라고 한다. 그러니까 90 이렇게 쭉 둘러서 90 정도가 어떤 공적인 관계, 그 이상은 사적인 관계죠. 그죠? 동물 세계와 마찬가지로 개인 영역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한 열쇠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연구자인 에드워드 홀은 개인 영역을 친밀도에 따라 구분한다.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가족과 연인 등은 밀접한 거리를 허용하는 관계. 그러니까 45cm 밀접한 거리를 허용하는 관계이고, 오래된 친구처럼 가까운 사이는 45에서 한 120 정도로 어떤 개인적인 거리를 유지한대요. 그죠? 그 이상의 어떤 사회적 거리는 일반적인 어떤 만남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거리다. 일상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공식적 거리에 있어야 할 타인이 개인적 거리를 침범했을 때, 이 경우 대부분은 본능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영역 침해를 적극 방어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이를 입증한 연구는 쉽게 접할 수 있다. 승객이 뜸한 지하철 객차를 관찰하면 예외 없이 좌석의 맨 끝자리부터 사람이 많고, 길거리에서 낯선이가 50cm 이내로 접근하면 열중하고은 급히 혹은 은근슬쩍 물러선다. 그래서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도 프리허그 운동이 상륙했다. 모르는 사람끼리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안아주자는 취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청년이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이 급속히 번지면서 세계 주요 도시 길거리마다 이 캠페인이 한창이다. 미국에서 이 운동을 시작한 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호응은 가장 적극적인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어떤 신체적인 거리를 줄이면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 서로 몸을 부대끼면서 이렇게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노는 거,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많이 줄었죠. 최소한의 영역 보호 본능을 포기하는 것이니 서로 절대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서 이 포옹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신뢰 속에 가능한 거죠. 길거리의 낯선 포옹은 동물이 아닌 인간이기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가나다에서 이야기하는 거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서 정리할게요. 가는 뭘 이야기하고 있죠? 가는 미디어가 인간관계를 변화시킨다. 그죠? 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뭔가요? 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나를 한번 보죠. 인터넷 시대의 인간관계가 어떤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 어떤 허상의 관계, 이미지적인 관계, 제3자만 남은 관계로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죠? 어떤 인터넷의 발달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만들었다? 제3자의 관계, 간접적 관계로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 정도만 써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간접적인 관계로 만들었다. 다음 제시문은요, 프리허그를 통해서 어때요? 인간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다. 뭔가 간접적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직접적 관계의 회복이 현대사회에서 다시 필요한 어떤 것이다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가나다의 사례를 참조해서 현대사회의 인간관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그러면 현대사회의 인간관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죠? 현대사회의 인간관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그 나가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미디어의 발달. 가에서 말하는 미디어의 발달이 나에서 말하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요?
단순화시킨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를 어떤 간접적 관계로 만든다.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해결 방안은 어떤 건가요? 해결 방안은 이런 간접적 관계만으로 인간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허그처럼 다에서 말하는 프리허그처럼 직접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 오프라인 활동, 어떤 놀이 등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때요? 가에서 따르면 어떤 시각적 컴퓨터를 매개로 한 관계로만 한정 좁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왔던 다양한 많은 어떤 경험들, 체험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망각되는 겁니다. 그렇게 망각되는 것들을 어때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는 거죠. 어떤 활동들이? 오프라인 활동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는 훨씬 더 중요해요.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죠?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열심히 듣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다니세요. 자, 이런 형태로 글을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학교가 뭘 요구해요? 뭔가 기발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독해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편의 어떤 일관성 있는 글, 즉 현대사회의 인간관계를 너무 단순화시키고 직접적인 관계, 대면적인 관계를 배제시켜 버림으로써 관계가 너무나 단순화되고 획일화되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의 사례를 참조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쓰시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궁금한 사항은 논법.com으로 질문 주시고 1661-5143으로 전화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천재 워크북 54강 문제 해결 5번째 문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